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아플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더더욱 대한민국 의료시설 좋은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여러 번 아파봤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20년 거의 살면서 여러 번 아파봤거든요. 근데 제일 아팠을 때가 사실 제가 이제 팔이 부러졌었어요. 예, 요게 이제 부러진 사연이 좀 긴데, 제가 이제 형들이랑 패싸움을 하다가 앞에서 이제 촐랑거리다가 한 형이 이제 발로 찼는데 자전거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넘어지면서 이제 팔이 바로 부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요, 거의 뭐 팔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못 쓰니까 응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북한이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응급차가 되셨어요. 저를 태우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쏘셨죠. 병원까지 가는 길에 여기 비포장이고 하니까 막 덜렁덜렁한데 그냥 아픈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 가면 일단은 팔이 부러지면 뭘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부러진지를 정확히 알고 깁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갔더니 앞에 한 10명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제 그제 팔 다친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정전이 돼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고, 불이 들어와도 전압이 낮아서 기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해결사입니다. 그냥 앉아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거기다 앉혀놓고 변전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다 경기를 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갑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술에 두부에 김치에 뭐 볶음 요리 이런 걸 좀 사가지고 갑니다. 경비 서는 사람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북한에는 전기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3300볼트면 볼트.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시 단위에서 다 쓰는데, 다른데 잠깐만 30분만 좀 꺼줘라. 그럼 전기를 다른 데를 끄면 병원으로 가는 전기가 전압이 올라가겠죠. 30분 동안 전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전압이 올라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프면요,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병원에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을 개인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북한이 무상 의료거든요. 근데 정말 돈 내고라도 좀 제대로 된 의료를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아픈데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해결을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그 제 앞에 있던 사람은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불어오르는데 깁스도 못하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런 능력이나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전압이 올라가기를, 전기가 들어오기를 그냥 앉아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들 그걸 꾹꾹 눌러봐요.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러면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그냥 깁스를 해줍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북한의 의료 상황이 열악해요. 근데 최근에 또 대한민국 의료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가 이제 10년간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아픈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이 의료, 와, 세계 또 최고 아니었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G7에도 또 우리 나라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제가 또 북한에서 왔지만 또 애국심이 이렇게 불타오른 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북한에서 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상황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러 번 또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아파요. 사람들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니까 다 치료를 집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칼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예. 뽕 아니에요. 딱 보면 여기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또 형들 앞에서 깝치다가 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렸는데, 요거는 어떻게 찔렸냐, 제가 이제 학교에 경비소로 나갔습니다. 저보다 이제 한 학년 형인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한 학년 끌어 다녔거든요. 묵은돼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한 학년 끌어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걔랑 저랑은 옛날에 유치원을 같이 다닌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이라고 안 하고 이제 반말을 했거든요. 근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업신여긴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깔보는 걸로 해가지고, 너네 반 경비도 아닌데 왜 나왔어? 이렇게 머리 툭툭 치면서 이제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 새끼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과도를 꺼내가지고 팍 찍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약간 곱창 같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도는 한쪽이 톱날이거든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픕니다. 봤는데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잡아가지고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단 저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흔들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일단 눕혔어. 근데 눕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저 응급차가 못 오니까 앰뷸런스를 부를 수가 없어요. 북한에 뭐 시 단위마다 한 대씩 있는데요. 운전사가 이제 퇴근을 하거나 기름이 없으면 앰뷸런스가 다니질 못합니다. 정말 앰뷸런스도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뭐 다친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제 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오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고 정말 뇌사 상태나 쇼크 상태 들어간 사람들만 이제 앰뷸런스가 가서 데려오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누워 가야 되잖아요. 여기 서서 가면 계속 피가
피가 오르니까 북한에 달구지라고 있어요. 소들이 끌고 이제 뒤에 이렇게 거기 이렇게 누워서 덜컹덜컹 하면서 병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이것도 이제 뭐 진찰하고 소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가 일단 꼬매야 된대요. 그래서 한 3방울 정도 꼬맸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그냥 꼬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안 보게 하고 이제 머리를 돌리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꽉 잡고 여기를 3바늘을 꼬맸어요. 정말 이렇게 살을 꼬집는 느낌. 와, 정말 짜릿해요. 그 기분 느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의료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겪었던 게 그게 그냥 저는 그게 치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마취 주사 놓고 뭐 하나도 안 아파. 진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수술하고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뭐 깁스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랍다. 라는 걸 여러 번 느끼면서 또 심지어는 저희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탈북민들한테 의료보험이 평균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 가 치료하고 나왔는데 돈을 안 내네. 예, 약값밖에 안 내. 돈 내도 조금 내요. 본인 부담 금액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무상 의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마취도 안 하고 꼬매고 깁스 안 돼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못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싹 일사천리로 되고 심지어는 돈도 조금 내. 와, 이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야. 충분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은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에 가서도 한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얼음판에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 그 병원에 갔는데 일단 줄을 너무 많이 서요. 거기는 돈을 내고 치료 받거든요. 엑스레이 뭐 제대로 찍어요. 전기도 잘 들어오고 선진국이니까. 하지만 의사들이요 남은을 봅니다.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려 터든지 모르겠어.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 전화 받고 커피 마시고 점심시간 되면요 1시간 반 후에 합니다 하고 딱 클로즈 딱 닫고. 이게 우리나라처럼 뭔가 의사들이 막 그 희생정신 발휘해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본인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치료해줘요. 근데 환자들은 다른 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시청이라든지 뭐 어디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해도 돼. 환자들은 아프잖아. 이거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지들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거 약간 야속하더라고. 근데 한국은 정말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픈 사람이 먼저다. 사람 먼저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웠고, 제가 이제 북한에서의 의료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서도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대한민국 의료 상황 너무너무 짱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나서 자라서 병원 갔다 오고 치료받는 사람들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를 모를 거예요.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에는 무상 의료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요 돈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월급 받고 일하고, 환자들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잘해주고 서비스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페니실린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정말 아플 때 맞는 뭐 주사가 있는데, 그거를 의사들이요 간호사들이요 이렇게 흔들어서요 한 손으로 이렇게 놔요. 근데 그 주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병원에 지인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간호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렇게 놓다가 갑자기 안 아프시죠? 이렇게 놔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이 사람은 우리 병원에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시마다 시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료소가 이제 공장 기업소마다 있거든요. 그럼 정말 아플 때는 시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에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줄을 설 수밖에 없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약품이 풍부한가, 전기가 제대로 들어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침이나 뭐 뜸이나 이런 걸로 다 때워요 의사들이. 그래서 북한에는 그 내과 의사들이 이제 거의 값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째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왕진 많이 나가가지고 침도 놓고 뜸도 놓고 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제가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면서 의사들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와, 저 사람들 북한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봤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남북한의 의료생활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저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북한에서 경험했던 의료 실태를 여러분들한테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의료 실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감사함과 또 이 의사진들의 그 노력과 그리고 헌신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치료 받으시고, 또 코로나도 좀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콘텐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죠. 감사합니다.